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생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살 곳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뭐 내가 생활을 할 곳과 또 일자리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을 때 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연 씨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좀 많이 달라요. 아, 그래요? 여기서 구하는 사람도 있고 가서 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살 곳은 집 여기서 구하고 일자리는 가서 구하고 다 다른데 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제 음악을 또 취미로 하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악기를 집에다 두고 이제 작곡이나 이런 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워홀 하는 사람들은 쉐어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네. 쉐어하우스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 띵동띵동 그쵸. 하고 음악을 새벽에 할 수 하기는 없으니까. 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예 한인부동산에다가 맡겼어요. 좀 매물을 찾아달라. 네. 일단은 한인부동산은 생각보다 매물이 좋은 게 많이 없어서 그리고 한국인들이 쓸 수 있는 매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짜리 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서 보통 2년 정도 있어야 되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원래 2년 계약하고 1년 위약금 내고 1년 산다는 조건 하에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한인부동산에서 집을 구하고 이제 근데 아닌 사람들 경우에는 보통 여기서 쉐어하우스를 구하거나 아니면 가서 직접 쉐어하우스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자기 일본어 조금 더 할 수 있고 저처럼 자취를 하고 싶다 하면 그냥 일본 부동산에 직접 발품을 파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랬군요. 수정 씨는 좀 미리 좀 알아보신 편인가요? 네, 저는 이제 네네. 아일랜드를 가는 사람은 무조건 가입하는 카페가 있어요. 아유모인가요? 네, 아유모. 네. 아유모를 일단 가입하면 거기 되게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고 방부터 해서 일자리도 올라오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흐름을 이렇게 파악을 하다가 네. 보통 이제 가기 전에 초기 숙소를 잡아놓고 그 초기 숙소에 사는 동안 내가 후에 오래 살 집을 돌아다니면서 구하는 시기인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 네. 여기서랑은 다르게 아일랜드는 그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올 사람을 골라요. 그래요? 네. 그걸 뷰잉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이 어떤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월세를 안 밀려야 되고 그런 거. 그리고 조용해야 되고 뭐 친구를 많이 데려오거나 이러면 또 싫고 이런 조건이 있겠죠? 다영 씨도 좀 여기 추가해 주실 말이 있을까요? 저도 근데 아유모로 보다가 이제 갔던 거여가지고 네. 거의 많이 비슷하고요. 네네. 저도 이제 계속 그 전부터 보다가 좀 마음에 드는 집이 올라온 거예요. 네. 출발 한 달 전쯤? 근데 거기 집에 좀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뷰잉을 해버리고 들어가고 이러면은 못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 집주인한테 먼저 연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왓츠앱이라고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쓰는 약간 카카오톡 같지? 그런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 번호로 가입을 해서 그 집주인한테 먼저 문자를 보내봤어요. 제가 이날 사실 도착을 하는데 너네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혹시 뷰잉 날짜를 언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 했더니 그냥 되게 쿨하게 너네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초기 숙소를 먼저 한 일주일을 잡아놓고 이제 도착을 해서 그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날짜를 잡고 봤는데 그냥 운 좋게 또 바로 너네가 살아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집이 생겼어요. 되게 스무스하게. 네. 그랬군요.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내려서 자기 짐을 찾고 초기 숙소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기분 정도? 소연 씨 기억이 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처럼 한인부동산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집을 미리 계약을 한 상태였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짐이 생각보다 많아서 네. 캐리어 2개랑 배낭까지 메고 그 상태로 신주쿠에 내려서 완전 바리바리 싸들고. 그 상태로 신주쿠에 내려서 시노쿠보까지 한 20분인가 걸리는데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네, 근데 너무 무거워서 진짜 다 들고 이렇게. 네, 공항에서 자기 그 부동산까지 걸어간 거네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공항에서 뭐 버스 타고 내려서 지하철 탔는데 거기서 네. 또 시노쿠보까지 막 가는 게 너무 복잡해서 그냥 아예 걸어서 가는 게 더 빠르겠다 해서 걸었는데 하필이면 또 그 상황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네. 저 시노쿠보를 잘 안 가봤거든요. 여행 갔을 때도. 네네네. 그래서 어디지 이러면서 20분을 돌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이제 짐 많고 이러니까 외국이니까 별로 좀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좋아해 주신 분이 막 되게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인사를 하던 분이 있었는데 네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사이비 네?
뭐야? 네? 갑자기 난 알고 보니까 부동산 듀오인 줄 알았어. 갑분사? 그러니까 거기 이제 2번인가 이렇게 마주쳤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 되게 막 화려하고 그랬거든요. 네.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사이비 건물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그 포교를 하시는 분이 이제 아. 인사를 해주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게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아서 어디에나 있구나. 일본 신천지였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가서 네네. 부동산에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네. 잘 돌아왔었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다영 씨는 혹시 그날의 기분이 어떤 상황이 좀 기억이 나나요? 저는 그냥 제일 기억에 나는 게 택시를 탔거든요. 네. 공항에 나와서 이제 짐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아일랜드는 공항에서 그런 시티 센터까지 절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아이리시가 좀 되게 제가 느끼기엔 친절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딱 탔는데 그 기사님이 네. 막 이제 신기하니까 또 얘기를 막 거시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리시 억양을 진짜 처음 들은 거잖아요. 실제로 처음 겪은 거잖아요. 네, 그죠? 이제 맨날 영화 이런 데서만 보다가 네. 근데 진짜 무슨 말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다 생각을 네. 하고 갔는데도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드는 대답 대충 하면서 막 네네. 그냥 창밖 풍경만 계속 보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수석 씨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나요? 저는 이제 공항에 내려서 네. 저도 택시를 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유심을 사야 되는데 유심. 네. 네. 유심칩을 사지 않으면 이제 핸드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 분이 하시는 숙소를 구해놓고 간 상황이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 와이파이로 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택시를 탈 겁니다. 네. 보내놓고 택시를 타면서 이제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한테 그 받아놨던 주소를 이렇게 적어서 보여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택시 기사님이 그 집 바로 앞까지 태워다 주시고 짐도 네. 다 내려주신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저는 도착했다고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네. 캐리어를 막 이렇게 끌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냥. 그냥. 네. 근데 그 바퀴 소리를 듣고 아주머니가 내려오셔가지고 여기라고 해서 그렇게 집에 들어가게 된 기억이 있네요. 세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3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뭐 정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적응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렸을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영 씨 어땠나요? 적응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네. 외국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순간은 뭐 제가 아이리시 가정에서 같이 살아가지고 항상 느끼고 있긴 했었는데 풍경이나 네. 뭔가 한국과는 되게 다른 느낌의 문화를 이제 옆에서 진짜 느끼고 볼 때 네. 그냥 그럴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수정 씨는 어떻나요? 근데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일하기 전까지는 저는 되게 여행하듯이 아일랜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네. 그러면서 여행하는 기분이었다가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아일랜드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소연 씨는 어땠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비슷하고 하니까 약간 적응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확실히 내가 여기 일본에서 사는 사람이 됐구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3종 세트라고 해요. 3종 세트라고 해서 워홀 3종 세트를 초반에 꼭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입 신고랑 핸드폰 개통하는 거, 통장 만들기. 통장 만들기. 네, 통장 만들기 이게 3개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집 주소도 일본 집 주소로 써야 되고 한자로 막 써야 되고 하는데 그때 내가 진짜 일본 사람이구나. 일본에 왔구나. 네, 일본에 왔구나. 일본에 살고 있구나. 네. 좋습니다. 이제 워킹 하러 간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를 구하게 된 과정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좀 본격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소연 씨 일자리 어떻게 구하게 되셨나요? 일본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구인구직 사이트랑 어플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직종이랑 역, 시급 등을 선택해서 네. 거기에 저랑 이제 맞는 가게들을 몇 군데를 응모 신청을 넣고 기다리면 연락이 와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연락이 오면 이력서 들고 가서 이력서는 또 손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요? 손으로 다 하나씩 다 써서 이제 가서 이제 거기 혹시라도 또 다른 엔트리 시트가 있으면 엔트리 시트도 쓰고 거기서 이제 면접도 보고 그런 다음에 뭐 기다려 달라. 그러면 이제 기다리면 연락이 보통 오는 시스템이었고요. 네네.
보통 외국인을 선호하지 않는 가게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좀 일자리 구하는데 오래 걸렸던 게 저 원래 이제 음악 일을 하고 싶어서 엔지니어 쪽도 사실 계속 넣었었거든요. 라이브 하우스도 넣어보고 그냥 이제 레코딩 스튜디오도 넣어보고 이랬는데 네. 그 이제 그런 쪽은 다 이제 외국인을 선호하지 않으니까 보통 다 떨어지고 이제 보통 알바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에서 일주일 안으로 연락이 다 왔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수정 씨는 일자리를 구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연락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아유모의 글이 올라와서 네. 제 앞에 일하시던 분이 다음 되게- 사람을 구하시는 되게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아유모.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아유모. 네. 아유모. 네, 글을 올리셔가지고 이제 다음 사람 구합니다 이렇게 올려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 네.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이렇게 바로 해서 거기서 일하는 게 한 80%는 확실해진 상태에서 전 아일랜드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타영 씨는 어떻게 일자리 구하게 됐나요? 저는 시티 중심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았었어요. 더블린에. 그래서 뭔가 최대한 그러니까 시티 센터를 나가는 것도 좋지만 네. 그냥 교통비도 아끼고 편하게 다니고 싶으니까 집 근처로 최대한 구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직접 다 찾아가서 CV를 냈어요. 네. 근데 오히려 반응이 좋았던 데에서는 연락이 안 왔고 이제 진짜 지친다쯤 할 때 마지막에 냈던 곳에서 바로 연락이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자고 했죠. 네. 그래서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막 그때 네. 집주인도 막 같이 와 이렇게 해주면서 막 차 태워다 주고 집주인이랑 같이 막 차 타고 가서 잘하고 와 이렇게 한 다음에 잘하고 와. 잘하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완전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진짜 입시 볼 때만큼 떨렸어.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겠다. 막 이제 갔죠. 막 영어로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혼자 막 상황극 막 하면서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매니저가 너무 사람이 좋았고 일단 그리고 반응도 되게 좋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끝내고 네. 매니저가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네. 아일랜드는 인터뷰에서 부터도 바로 일을 진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트라이얼이라고 약간 무급으로 얘 일을 한번 시켜보는 수습이구나. 네 약간 수습을 해요. 그러고 어. 이제 진짜 정식으로 일을 같이 하는데 네. 그래서 트라이얼 내일 바로 와봐라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바로 트라이얼을 또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또 이제 괜찮아가지고 한 이틀 정도만 트라이얼을 하고 진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정식 스텝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시게 됐는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로마요라는 패스트푸드점이었는데 네. 여기가 알고 보니까 이제 아일랜드의 약간 롯데리아처럼 그 체인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을 했었고 네. 하는 일은 주문 받고 네. 근데 거기가 배달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배달 전화도 받고 그리고 포장하고 그냥 청소하고 일반적인 좀 프론트 캐셔의 일들을 했고요. 네네. 그때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아이리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다국적이었어요. 막 동유럽 애들 뭐 막 이탈리아 사람도 있고 저희는 또 아까 말했듯이 딜리버리까지 하니까 직원이 진짜 많아요. 그 하루에 같이 일하는 사람만 막 15명? 막 이렇게 그래요? 20명 막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군요. 장사도 잘 돼. 아 진짜 배달의 민족 아이리시예요. 그래요? 한국이 아니라 진짜 아이리시예요. 배달 많이 시켜 먹는군요, 네. 걔네도. 그 배달 직원만 주말에는 막 7, 8명 나와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직원이 진짜 많은데도 진짜 한 명도 안 친한 사람 없이 다 너무 친하고 네. 잘 챙겨주는 분위기였어가지고 손님들도 그게 이제 동네에 있는 거다 보니까 단골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되게 친하고 화목한 분위기로 일을 했었고 네. 시급은 이제 그 당시 최저 시급으로 9.8유로였거든요. 그럼 지금 환율로는 모르겠는데 한 13,000원 될 거예요. 그 당시 한 13,000원 정도? 네. 그래서 아무튼 9.8유로를 받았고 네. 이제 뱅크 홀리데이라고 거기는 은행이 쉬는 휴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나 뭐 빨간 날 그럴 때는 2배를 또 줘요. 시간당. 그래서 2배를 받고 또 저희 가게는 특이한 게 일요일마다는 또 시간당 1유로씩을 더 줘가지고 일요일에는 10.8유로를 받는 거예요. 네. 시간당. 네. 그래서 또 그런 혜택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랬군요. 수정 씨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
제가 했던 일은 오페어라는 일이었는데요. 이제 그 부모님이 일을 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혼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이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할 독립적인 숙소? 우리나라로 치면 원룸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런 곳이 이렇게 집 옆에 따로 붙어 있었고 아.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 출근 시간에는 출근을 해서 아이들하고 출퇴근 왕복. 한 30초 정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는 시간에는 그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퇴근하면 다시 옆으로 넘어와서 집에 있고. 네, 집에 있고 이런 그랬군요. 일이었습니다. 네. 뭐 시급이라든지 뭐 분위기, 환경 같은 거 어땠어요? 처음에 적응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이제 이 애들하고 좀 친해져야 되는 네, 시간이. 애들이 그 전에 일하던 분이랑 맞추던 그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저랑 맞춰가야 될 게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다 처음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거 맞추는데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그거 말고 이제 시급이나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숙식을 제공을 받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따져봤어요. 제가 이거 인터뷰를 하면서 따져봤더니 저도 한 10유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최저시급은 받으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랬군요. 이제 소연 씨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네. 두 군데에서 일을 했고요. 네네. 맨 처음에는 일본의 타리즈 커피라고 해서 일본의 이제 나름 이제 타리즈에서는 스타벅스와 라이벌이다. 라고 하는 네. 이제 일본 체인 카페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거기 설거지랑 파스타 제조를 하고 이제 또 2주 뒤에는 캐셔 일을 하고 또 적응하면 또 바리스타를 하고 그래서 업무를 하나씩 배운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계속 로테이션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네네. 이제 한 시간마다 이제 포지션이 정해져서 바리스타로 가면 B, 캐셔면 C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가게 같은 경우가 저는 좀 특이하게 그 대기업 거기 건물 안에 있는 카페라서 사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잘 못 봤고요. 주 고객이 좀 고정돼 있는 편이었군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일로. 이제 다른 일은 카레집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되게 개인 가게라서 그냥 했던 거는 서빙이랑 캐셔 일. 그렇군요. 뭐 둘 다 시급 괜찮았나요? 사실 타리즈가 네네. 시급이 생각보다 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한 990인가 1000엔이 조금 안 돼가지고. 근데 타리즈는 좀 특이하게 헬프라는 제도가 있어서 네. 다른 직영점의 다른 가게에서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파견을 나가는. 네, 파견을 그것도 이제 어플이 있어서 네네. 내가 이날에 만약에 헬프를 나가고 싶다 이러면 이제 신청을 해서 가는데 오케이가 되면 다른 곳에서 이제 똑같이 업무는 똑같이 만약에 여기서 내가 배울 수 못하는 거는 미리 말하면 이제 오케이. 그렇게 나가면 시급이 100엔이 올라가거나 그랬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조금 돈이 됐는데 그래도 돈이 좀 안 벌려서 네네. 카리집을 했는데 카리집이 한 1200엔? 1150엔? 거기에 이제 식사까지 같이 주시고 하니까 나름대로 워라벨 한번 따져보자면 뭐 괜찮은 편이었는지 아니면 배드였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태영 씨 어땠나요? 워라벨. 그게 그거죠. 일과 삶의 밸런스? 삶의 밸런스. 네. 저는 나쁘진 않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대체로 만족 정도? 근데 저희 가게는 매니저가 4명이 있는데 네네. 거기도 사람 따라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시간표를 짜주는 매니저가 좀 약간 진짜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짜주는 애가 자꾸 저를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똑같다. 이상한데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게 막 진짜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나름에는 뭐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뭐 그냥 이런 명분으로 넣는데 자꾸 저를 너무 점점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말을 하니까 또 이제 약간 좀 잘 들어주긴 해가지고 이제 그 후에는 너무 좋았는데 단판 진 건가요? 초반에 그때 정말 기싸움이 약간 나 약간 하기 싫은데 이랬죠. 수정 씨는 어땠나요? 워라벨. 이제 저는 자유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애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아침에 이제 등교 전에 준비하는 거 도와주고 이제 학교 간 동안은 이제 저의 개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8시 반쯤에 엄마랑 같이 나가요. 아이들이랑. 그러면은 8시 반부터 3시 반? 막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하거든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3시 반부터 엄마 아빠가 한 늦어도 7시면 퇴근을 하니까
그때까지 이제 애들하고 또 같이 있다가 또 7시부터 다음 날까지는 이제 또 제 개인 시간이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소연 씨 어땠나요, 워라벨?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일본에 왜 프리터라는 직업이 프리터라는 사람들이 왜 있는지 알 정도로 워라벨은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프리터가 뭔가요? 죄송해요. 저도 궁금했어요. 프리터가 직업은 따로 없고 그냥 알바하면서 사는 프리랜서 사람. 같은. 프리랜서 같은. 알바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일본은 시프트제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네. 내가 하고 싶은 날 넣고 안 하고 싶은 날 빼면 돼가지고 실제로도 저랑 같이 일하는 분 중에 프리터이신 분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랬군요. 일주일에 며칠 정도 일하셨어요? 저는 보통 일주일 6일을 일했어요. 아하. 6일 일한 적도 있고 네네. 정말 이제 막판에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서 이제 음. 빡세게 일할 때는 크리스마스 때쯤인데 13일 연속 출근. 그러니까 미리 여행을 가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자 네. 그렇게. 아예 시프트를 다 놓는 거예요. 가게 막 안 되면 다른데 나 막 다른 헬프 넣어가지고 헬프까지 넣어서 쫙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할 짓은 안 된다. 워라벨 붕괴. 굉장히 빡세게 네. 일하셨던 것 같고. 수정 씨는 어땠나요? 저는 이제 보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이제 만약에 월요일이 뱅크홀리데이다 하면은 뱅크홀리데이는 쉬고 화수목금이라고 주말 쉬고 이런 식으로 일했어요. 타영 씨는 어땠나요? 저도 소윤 씨랑 비슷하게 일했으면은 6일을 일할 때도 있었고 네. 아니면 진짜 조금 일하면은 뭐 이틀, 3일 이렇게 일할 때도 있었고 저희는 로스터제 그 시프트랑 약간 같은 말인데 로스터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로스터를 짜서 하는 거여가지고 네. 제가 막 좀 일을 덜 하고 싶거나 좀 빼고 싶으면 이제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틀 3일만 뭐 넣어달라 하고 그냥 제가 말을 안 하면 알아서 6일을 넣더라고요 그 매니저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싶을 때는 일을 많이 하고 싶을 때는 그냥 말 안 하면 알아서 5, 6일 이렇게 넣어주고. 혹시 그 휴가 같은 게 있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휴가가 있는지 그리고 뭐 여행도 다닐 수 있는지. 아까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 로스터 제도여가지고 네네. 약간 짧은 휴가 같은 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3일 연속으로 빼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었고 긴 휴가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는 이제 일을 하면 1년에 4주를 유급 휴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홀리데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미리 내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이제 그 기간에 갔다 올 수가 있는 건데 네네. 제가 그래서 여름에 이제 여름 휴가를 가고 싶으니까 이거 신청서를 받았을 때가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던 상황이어서 2주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1년에 4주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2주를 받아가지고 여름 휴가를 갔었어요. 수정 씨는 뭐 휴가라든지 이 어떤 여행도 다닐 수 있었는지 여쭤볼게요. 따로 막 휴가라고 정해진 기간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네. 저는 이제 겨울쯤에 일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했던 크리스마스쯤에 2주 정도 다들 홀리데이로 쉬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너네 일 안 하니까 나도 여행 갔다 오겠다 해서 2주 정도 받아서 여행 다녀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소연 씨는 휴가 있었나요? 아니 그리고 휴가 있었으면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여기도 유급 휴가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유급 휴가로 한 8일, 10일 정도 빼서 저는 유급 휴가 나만 없어. 네네네. 유급 휴가가 근데 저도 몰라가지고 막판에 알게 돼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네.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휴가를 2번 받아가지고 한 번은 이제 타카마츠라는 시코쿠에 있는 소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미술로 유명한 섬이 있는데 거기 나오시마에 갔다 오고 한 번은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비어가지고 아예 도쿄에서 심야버스를 타고 아키타부터 쭉 올라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홋카이도까지 올라갔어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본격적인 어떤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잠깐 쉬고 돌아와서 마무리하는 과정이었는지 여쭤볼게요. 네.